우리 한필순 소장님은 이 명문, 그 묘지 명문에 나타난 대로 이렇게 에너지 자립 없는 나라의 진정한 자주 독립은 없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을 자립을 이끈 진정한 리더셨습니다. 제가 한필순 소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의 그 가치와 유의 그리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인 198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1인당 국민소득, 달러소득, 그다음에 발전량, 그다음에 이제 물가지수, 그다음에 이제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표시한 건데요. 우리가 1984년에는 이제 2,500달러였다가 2024년에 36,000달러가 소득이 15배가 늘었고 발전량은 11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공요금이 7배가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1984년에 킬로와트시당 67원에서 2024년에 164원으로 2.4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것도 지난 3, 4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 50%가 올라서 그렇지 2021년에는 1.6배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전기요금이 낮게 유지가 됐던 거죠. 그 기저에 이제 원자력이 있었습니다. 원자력은 지난 그 48년 동안 4.8조 킬로와트시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을 공급해 왔습니다. 원자력 그 발전 비중이 2005년까지는 한 40% 됐다가 탈원전 기간에 좀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30% 선을 유지해가지고 48년 동안 평균 원자력 발전 비중이 32%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할 사실은요. 48년 동안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 원자력이 공급을 했지만 원전에 사고나 이상으로 일어나고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원전의 그 발전 단가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쌉니다. LNG나 심지어 석탄보다도 이렇게 싼데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LNG의 발전 단가는 이렇게 국제 정세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지만 원자력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낮은 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원전이 아주 싸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전력을 풍부할 수 있었던 것은 공급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진작에 1959년부터 원자력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주 특기할 만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1987년부터 90년까지 진행됐던 미국 컨버션 엔지니어링 사와의 원자력 개통 공동 설계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뤄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자 원전인 APR 1400 원전 설계까지 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바라크와 체코의 수출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됐던 원자로 개통 공동 설계를 기획하고 성사시켰던 분이 바로 한필순 소장님이십니다. 한필순 소장님은 1933년에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평양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18살 되시는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 때 공산 정권을 피해서 피난 오셨다가 3년 뒤에 1953년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셔가지고 57년에 이제 임관을 하십니다. 바로 서울대 물리학과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1960년에 물리학 학사를 받고 졸업을 하신 다음에 미국 유학 시험을 이제 갔는데 거기서 1등으로 또 선발이 되셔가지고 61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떠나셔서 64년에 일리노이대에서 이제 석사를 받으신 다음에 잠깐 귀국하셨다가 다시 또 그 박사 유학 기회를 받으셔서 UC 리버사이드에 가서 1969년에 물리학 박사를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저 당시에 아주 보기 드문 아주 걸출한 그런 수재셨습니다. 또 귀국하셔서는 1970년부터 82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뭐 한국형 수류탄, 그다음에 방탄 헬멧, 낙하산,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탱크 사격 통제 장치 같은 아주 훌륭한 그 기술 개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훌륭한 업적과 또 아주 리더십이 출중하셔서 그거를 인정받으셔가지고 1982년에 당시는 이제 에너지 연구소로 불렸던 우리 원자력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이렇게 부임하셨습니다.
그 2년 뒤에 1984년에 이제 소장이 되셨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자립을 앞서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잠시 우리 그 한필수 소장님의 추모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리턴을 주시죠. 리턴을 주시죠. 잔잔한 물 위에 한 척의 배가 지나가면 고요한 물결이 일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배는 떠나도 아름다운 뱃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1970년대 항우진에 다름없었던 국내 방위산업의 혁신을 이뤄낸 고인은 1982년 우리 연구원의 전신인 에너지연구소장 겸 대덕공학센터장으로 부임, 또 한 번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노예가 된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원전기술 자립을 추진한 고 한필순 박사는 중수로 및 경수로 해결료 국산화, 한국형 표준형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개발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결료가 중요한 걸 몰라. 그 받쳐서 이걸 다 떠난다는데 아군지 짓는 거가 중요해, 연탄이 더 중요해. 연탄은 해결료거든. 저는 나라를 빼앗기는 것만 시민지가 아니라 과학기술도 종속되거나 계속되는 시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술 자립을 이룩함으로써 선진국을 제치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립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과학자들을 보내며 실패하면 돌아오지 말고 태평양에 빠져 죽자며 만세 삼창을 외치게 하던 일화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의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진 고인을 필두로 한 원자력 과학자들은 원자력 기술 자립이 곧 국가에너지 기술 자립이라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 혼신을 다한 결과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원자력 발전 기술 자립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은 특성상 금방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투자해야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자들을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원자력 기술 자립 성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그의 공로를 인정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메르를 수여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는 원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며 연구원의 든든한 큰 어른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 기술 자립과 관련해서 한 소장님이 이룩하신 성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해결료 국산화, 두 번째가 한국형 원자로 개발, 세 번째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자력 설계 건설입니다. 먼저 해결료 국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수로인 고리 1호기하고 중수로인 월성 1호기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거기 필요한 해결료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소장님은 그 원전에 주기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해결료를 국산화하는 게 일단 기술 자립의 첫 단계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비교적 이제 구조가 간단한 중수로 해결료 기술 자립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사실은 1982년에 기술 자립 목표를 세웠을 때는 그냥 기술 공급할 수 있는 기술 기반만 확보하자는 게 이제
좀 목표가 약했었는데 한필수 소장님은 실용화까지 해서 양산 단계까지 하자고 목표를 상향을 했고 연구원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반대를 많이 했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계획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연구원들의 우리 원자력 연구소 명칭이 에너지 연구소로 이렇게 바뀌면서 원자력이 많이 죽어 있고 사기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기를 높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취 의욕도 북돋아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야근을 하는 사람들한테 특진을 시켜가지고 연구원들이 열성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시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험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그 시험로에 장전을 하려고 할 때 캐나다에서 요구한 금액은 300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니까 한 소장님이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계속 중수로를 팔아먹으려면 중수로 연료 기술 자립을 한 걸 도와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설파를 하셔가지고 40만 달러를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담판을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복잡하고 정교한 경수로 해결료 국산화를 시도를 하셨는데 이 경수로 해결료 국산화는 기술 자립은 훨씬 더 많은 그 인력과 비용이 드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전의 간부들은 저 경수로 국산화를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만약에 기술 자립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만들어온 연료가 원전에 장전됐다가 만약에 손상돼서 그러면 큰 비싼 원전이 큰 그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한 박사님은 그냥 중수로 해결료 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했고 또 인원이 모자라는 거는 그 유능한 그 제외 한국인 과학자를 유치해서 충당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 반대를 무마시켰고 중요한 거는 공동 설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해결료 국산화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기술 전수를 받으려면 기술 전수비를 따로 내고 또 기술 전수를 받는 동안에 기간도 소요되고 그러는데 일하면서 배우자는 그런 정신으로 일단 공동 설계를 해서 기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그런 개념을 창안해서 이제 당시에 그 5개의 이제 외국 회사들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기술성, 그다음에 경제성, 그다음에 기술 전수 범위 이런 걸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독일의 그 KW라는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명의 그 우리 엔지니어들이 독일 가서 그 기술 전수와 공동 설계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경수로 그 해결료 기술 자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진했던 게 이제 그 원자로 개통 설계, 원전의 설계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원자력 기술을 자립을 하려면 원전 개통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현 박사님의 소신이었고, 그 개통 설계, 공동 개통 설계 할 때도 공동 설계라는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동 설계를 할 때 그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불리한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적고 기간도 적고 그래서 불리했지만 당시에 1979년에 3마일 사고가 나서 미국 그 원전 회사들은 일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공동 설계의 방식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소장님은 그런 국제적 여건을 잘 고려해서 협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략도 겸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공동 설계는 이제 영광 3, 4호기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당시에 그 선정된 컨버스천 엔지니어라는 회사는 시스템 AT라는 1300메가와트짜리 그 원전 설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1000메가와트로 줄여서 OPR 1000이라는 그런 한국형 표준 원전을 우리가 공동 설계를 통해서 확보하게 됐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독자적인 원자로 그 설계를 보유해서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986년 12월 12일 날 44명의 그 원전 설계 기술 전수단이 미국으로 떠날 때 그 이제 그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필수 소장님이 여기 필
설계기술 자립이라는 족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 당신들 손에 원재력 우리나라의 그 기술 자립이 승패가 달렸다. 가서 성경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 거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했고 우리는 이제 제가 우리는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바로 접니다. 네. 그 만세 삼창을 해서 설계기술 자립 그 만세 삼창을 해서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다졌습니다. 저는 이때 이제 우리나라 그 설계기술 자립에 참여를 했던 것을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결료와 원재료 설계와 더불어서 이제 한 박사님이 추진하셨던 게 연구용 원자로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독자 설계 건설입니다. 그 연구용 원자로는 일단 이제 원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의 재료의 조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중성자를 조사시켜서 동위원소를 만들고 물질을 개질한다든지 아니면 중성자 비임을 통해서 물질을 분석한다든지 이렇게 용도가 아주 다양한 그런 시설로서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그 과학기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한 박사님은 1984년부터 연구용 원자로 국산화 개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이 외부에 의존 없이 순수 국내 기술로만 연구용 원자로를 자력 제작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1995년에 이제 하나로 원자로 완성시켰습니다. 이 원자로 하나로는 현재 그 최상위급의 그 연구용 원자로를 평가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무수한 원자력 기술을 상징하는 하나의 존재가 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 원자력 연구원은 이제 요르단에 JRTR이라는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해서 2016년에 준공을 시킨 바 있고요. 급기야 이제 작년에는 미주리 대학의 차세대 연구로 초기 설계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미국 원자력 기술의 원조인 미국에 역수출을 하는 그런 쾌거를 작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한필순 소장님의 업적을 가만히 보면 그 근간에는 실용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불굴의 의지, 그다음에 또 개인의 우수한 그 실력,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님의 지로는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각 국책연구기관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그런 실용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고 그에 따라서 풍부한 에너지가 이제 현대인의 생활과 국가 발전의 필수적 요소인데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원자력의 기술 자리를 매진을 하셨습니다. 한 박사님의 성공의 이제 첫 번째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중한 개인 역량과 연구개발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박사님은 공군 장교의 신분이었지만 1969년에 UC 리버사이드에서 물리학 박사를 일찍이 취득한 바 있으시고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여러 연구를 수행을 해서 성과를 내실 때 연구개발을 솔선수범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그 창출 능력이 대단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요소는 적절한 비전, 분별력, 그 다음에 소신과 추진력을 보유하셨다는 겁니다. 맡은 바 그 직무에서 앞으로 가치 있는 연구 개발이 결과물이 어떻게 돼야 될 거라는 그 비전을 항상 잘 정립을 하셨고 타인이 엉뚱한 주장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또 훌륭하셨고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고나 내외 국인을 막론하고 소신 있게 주장을 하며 이렇게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 각 과업마다 적임자를 이렇게 발탁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시고 구성원의 동기부여, 격려 이런 거 잘하셨고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누가 해고를 시켜라라는 압박이 들어와도 그걸 강력하게 보호를 해서 구성원의 신망을 이렇게 얻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소장님의 이런 그
원자력 기술 자립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이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아서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국가 최고 훈장인 레종 도네르라는 훈장을 1991년에 받으셨고,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과학기술 훈장 중에 최고 등급인 창조장을 2010년에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한필순 소장님을 기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한필순 상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사회에 유익을 끼친 연구 성과에 대해서 1인 혹은 조직을 선발해서 2천만 원씩 이렇게 상금을 수여해서 공을 기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원자력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할 때 한필순 소장님이 하신 취임사 중에 한 말씀으로 소장님의 정신과 의지를 나타낸 말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걸로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